제가 일요일인데도 일하다 와갖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불쌍하죠?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종래님. 불쌍하니까 좀 봐주세요. 이제부터 좀 먹으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저녁도 못 먹어갖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너그럽게. 지금 김밥이랑 도너츠 몇 개 주워왔거든요. 오는 길에 마트 들려갖고. 네. 좀 먹으면서 할게요. 괜찮죠? 가격이 오르고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 환호하는 거 보니까. 야, 오를 거 팍팍 올라라. 그냥 마구마구 올라라. 여러분들 혹시 2018년 추석 때 기억하세요? 그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한 300원 초반대이던 게 한 이틀 만에 한 880원인가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아, 비니 소리 눈물 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막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시켜갖고 밥 먹고 싶진 않았고, 그렇다고 막 그냥 빵만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사왔는데 네, 먹어야죠. 이거 먹고 나서 약 먹어야지. 아, 근데 감기가 안 낫고 있어요. 진짜 길게 가요, 감기. 아직도 막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가래 끼고 막 그러는데, 일단 의사는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많이 오르나요? 살짝 봐야지 나도. 오. 예, 마리오님 워라 어서오세요. 이게 은근히 그 언제죠? 1월 중순쯤에 한 200원 초반대 찍고 나서는 약간 천천히 계속 오르고 있네요. 천천히 이대로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 안 내려가. 이제는 계속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100원씩 오르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 보자, 한 9월쯤이면 1000원 찍겠구나. 그것도 좋네요. 물론 욕심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10,000원 찍으면 좋겠지만. 맞아. 요즘에는 진짜 공공장소에서 기침하죠? 다 쳐다본다? 저 아까 마트 가서도 장 보다가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밥이랑 뭐 도너츠 좀 사려고 갔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기침하니까 다 쳐다봐요, 진짜. 요즘 살벌해, 분위기. 살짝 해보. 뿌셔뿌셔도 먹고 싶다. 안돼. 근데 밥 먹어야 돼. 밥. 김밥 먹고 도너츠 몇 개 먹고 그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조정 없이 하루에 2%씩이요? 장난 아닌데? 그건 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괜히 계산해봐. 막 기분 좋으려고. 고학년 계산기에 지수 계산이 되나? 이거 누르면 되겠죠, 이제? 하루 2%씩이요? 자, 봅시다. 하루 2%씩이면은, 자, 그러면, 가리고 있어요. 저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 쓰고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한 300원이라고 할게요. 300 곱하기, 가르치고, 1.02 하루 2%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몇 승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며칠 뒤로 볼까요? 한 90일, 그러니까 3달 뒤에 얼마인지 볼까요? 이렇게 하루 2%씩 꾸준히 오르면 3달 뒤 딱 90일 뒤에 가격은 1782원 1782.93 어쩌고저쩌고. 하루에 2%씩 꾸준히 올라가면 90일 뒤에 정확하게 1782원 됩니다. 짱이다. 좋은데? 1년 동안 오르면 얼마 될까요? 봅시다. 하루에 1%씩 꾸준히 1년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1.01 365 우와 11,335원 되네요. 1%씩 1년 내내 꾸준히 오르면 좋다. 네, 백현님 워라 어서오세요.
필립님 식사 안 하셨어요? 제 거 나눠드릴까요? 오시면 반띵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분위기는 확실히 남네요. 4,000원? 4,000원에 물린 분들. 그쵸. 아유. 근데 확실히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 주신 분도 있거든요. 네, 팩토리님은 혹시 최근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소식, 어떤 소식이면 가장 좋은 소식일 것 같냐, 이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신데, 최근에 약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막 비현실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좋은 소식 기대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 끝도 없잖아요. 막 뭐 예를 들면 당장 내일이라도 트럼프가 막 신경 고백 트위터로 뭐 XRP 아미 막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막 이렇게 태그 달아, XRP 아미 막 이러면서, 사실 나도 물렸다, 곧 내가 떡상 시켜주마, XRP를 위대하게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말고, 비현실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거에서 좀 약간 최근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하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 만한 소식은 5대1 구간, 5대1 구간 늘어나는 공식적인 오피셜 소식이 오면은 확실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뭐 브라질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열리면은 확실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 줄지 안 줄지는 몰라요.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세력한테 달리는 거거든요. 아직 브릿지 볼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나 브라질이 오픈된다고 해서 당장 갑자기 볼륨이 이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시점부터 딱 이제 브라질과 일본 구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볼륨이에요, Y축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용되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 딱 일본이랑 브라질 오픈된다고 해서 갑자기 우악 이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약간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오르겠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냥 투기 세력에 달린 거예요, 그 시점은. 방송 언제부터 했지? 9시부터 했나? BTS가 리플 사세요 듣고 싶다고요? 진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방탄소년단이 본인들 팬들한테 여러분들 XRP 10,000개씩만 사주세요 이러면은 떡상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장난이 아니라 진짜 BTS가 XRP 사세요 팬 여러분들 이러면은 떡상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올리고 있네요, 계속. 올리고 있네. XRP만 지진부진 시키더니만 이 투기놈들이 올리고 있네요. 인도요? 인도 어디에 참가했다고요? 아이디엘이 뭐예요? 아이디엘 뭐지? 황방나님? 어쨌든 월화 어서오세요. ODL 말씀하시는 거 못하는 거죠? 존시나는 뭐예요? 어디 팬그룹 이름인가? 뭐예요? 존시나? 그 BTS의 팬 이름이 그거죠. 팬클럽 이름 아미죠. 맞나? 아미 치면 나오나? 맞죠? 아미. 팬클럽 이름 아미. 똑같다.
아, 인도 참가했다는 의미세요? 가만하니? 아니면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으로 인도도 ODA 참가? 맞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인도. 그죠? 얼마든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우리 세력 형님들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 승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갖고 비싸게 무조건 팔 수 있다, 난 감이 좋다,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야. 아, 레슬러이면서 영화 배우요? 네, 하늘님 오라 어서오세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존시나? 누구지? 나 검색해봐야지. 존시나.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겼다. 세 보이는데? 강한 남자인데? 딱 봐도 세 보이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도는 확실히 노리고 있습니다. 리포사가. 네, 인도도 노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리포사 엄청 인도도 ODL로 넣고 싶을 거예요 지금. 네, 다잡았니 오라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겁나 유명해요? 나 왜 모르지 근데? 저는 근데 이종격투기 이런 거 잘 안 봐요. 프로레슬링 이종격투기 나 안 봐서 제가 좀 무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야 오늘 확실히 300원은 돌파하겠네요. 다들 오랜만에 300이라는 숫자 보시네요. 드디어 스파르타를 달성했네 드디어. 네, 김경민님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어요. 범블비? 범블비? 그거 트랜스포머 얘기하는 거야? 트랜스포머? I'm Optimus Prime 막 이러면서. 안 돼요, 강만나님. 그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위험 발언이라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얘기해서 맞춘 거보다 틀린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또. H채널이 되게 잘 맞추는가 보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정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이거 잘 맞추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확실하게 수학처럼 계산을 잘하면 뭔가 거의 100% 확률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융권에서 실제로 쓰는 수학적인 기법, 그러니까 차트 갖고 회귀 분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쓰는데, 걔네는 그거 갖고 미래 가격을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걔네는 그걸 통해서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고 통계를 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그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개미들 세상에서는 무슨 자꾸 차트 전문가 해갖고 마치 미래의 가격을 맞추는 사람인 것처럼 몰사되고 있는데, 약간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진정한 전문가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게 진정한 전문가예요. 미래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출 수도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 자꾸 미래 가격을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예견할 수도 없는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거 알면은 이미 부자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그럼 미래 가격 얘기하는 거는 재미로 보세요. 뭐 적중했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적중 따지면, 여기 감자바우님 오셨나요? 감자바우님도 맞췄어요. 300원 간다고. 여기 오셨네. 양반이 안 되는구만. 감자바우님 오셨네. 감자바우님도 맞췄어요. 300원 간다고.
감자바움님도 한번 어깨에 힘 줘보십시오. 드디어 맞췄어요. 300원 간다고. 여러분들 진짜 저는 상관없어요. 그 다른 유튜브 뭐 홍보를 솔직히 근데 제 채널 와서 다른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거는 좀 객관적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트 갖고 자꾸 미래 가격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미래 가격 자꾸 운운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언제 얼마 간다 언제 얼마 간다 농담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거 진지하게 들으시면 본인만 망합니다. 진짜 누구도 몰라요. 감자원님 500원 간다고 했어요? 아 재밌다. 아니 근데 뭐 어쨌거나 이랬던 저랬든 일단은 가격이 오르니까 좋긴 하네요. 네, 네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 덕에 제가 밥을 맛있게 짭짭을 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르네 이제. 근데 감자바우님 제가 최근에 계속 그랬는데 감도속이라고 불렀는데 자꾸 300원 외치셔갖고 근데 드디어 감자바우님 외쳤던 300원이 왔네요.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다시 200원대를 거꾸로 내려가 줄까요? 아니면은 1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흐름대로 계속 올라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어떤 사실이 있어도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또는 그걸 또 나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갖고 누군가는 객관적인 얘기만 해줘서 되게 좋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또 되게 많으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옛날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도 XRP 갖고 있지만 항상 객관적인 얘기만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 리프사 스위프트사가 파트너십 관계인 것 같다, 파트너인 것 같다, 또는 곧 파트너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유행했어요. 불과 그게 2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 유행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냉정하게 또 얘기했죠. 그건 아닐 것 같다. 아니 여러 정황을 봐도 리프사 직원 말을 봐도 그렇고 리프사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 방향을 봐도 그거는 전혀 아닐 것 같다. 가능성 너무 낮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서로 안 좋아갖고 결국에 저한테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옛날부터 그랬죠. 그냥 마찬가지로 제가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에 대해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싫어하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생기는 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3월) 안에 1,000원 간다고요? 브라보! 연도가 비밀이구나. 연도가 비밀이에요. 뒤에를 안 읽고 1,000원 얘기하길래 좋아했는데. 개싸다구라니. 개싸다구라니요 세상에. 빙고? 네, 월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사실 본인 마음인 거잖아요 다들. 본인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은 내가 결정할 권리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듣고 싶은 거 그 듣고 나서 해석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죠. 주변 사람들한테만 피해만 안 준다면 그 안에서는 자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뭐 나쁘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윤진선님 워라 어서오세요. 최근에 아니 제 채널에 은근히 그게 있어요. 안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댓글로 저한테 막 댓글 달아요. 막 댓글로 저한테 막 욕을 남겨요. 제 채널 와갖고. 근데 되게 이분들 되게 재밌는 게 욕을 남겨요. 욕을 되게 심하게 남겨놓고는 자기가 자삭을 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겨두지. 내가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줄 건데. 오늘도 있었어. 오늘도 낮에다 욕을 심하게 남겨놨거든요. 예, 굳이 뭐라고는 얘기 안 했던데 욕을 딱 심하게 남겨놓고는 바로 삭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보면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욕먹을 짓은 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스캠을 제가 돈 벌자고 여러분들한테 막 홍보하면서 예,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아마페걸에서도 저한테 홍보 제의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본인들 거 홍보하는 영상 찍어주면 돈 주겠다고. 근데 저는 그거 수용한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 아마페걸에서 써보세요 하면서 돈 벌려고 여러분들 이용한 적도 없고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자꾸 욕을 남기니까 그건 참 거시기한 것 같아요. 욕먹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신기한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욕을 남기지 자꾸? 신고 누르셨다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죠. 네,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 없고 서로 그냥 본인의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세상이죠. 근데 저 어릴 때는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썼어요.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누가 날 싫어하면은 되게 막 신경 썼거든요. 어떻게든 막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신경 썼는데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크고 나니까 그게 제 맘대로 안 되는 거란 걸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있다. 예, 이거를 좀 크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래 살라고 욕 남겼다고요? 그럼 뭐 감사하게 욕 받아야죠. 뭐. 아니. 저는 제가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예. 제가 불편해서 그거 못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뭐가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하면서 마음이 찝찝하면은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저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상상해봐도 그 찝찝함을 안고 가야 된다? 아, 저는 싫어요. 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저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네. 그냥 댓글 남겼다가 삭제 안 하고 놔두면은 저는 신고하려고 사이버 수사에. 지난번에 신고 한번 해봤는데 아씨 거기서 안 된다고 해갖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신고한 적 있어요. 신고하려고 상담 받았거든요, 사이버 수사대. 근데 안 된대요. 예, 구글에서 협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신고를 하면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실제로 뭐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면은 이제 구글에 협조를 요청한대요. 이 사람 신원증 확인하게 정보를 달라고. 근데 구글이 협조를 안 한대요. 예, 뭐 살인죄나 이런 되게 중한 형사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건 협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명예훼손 이런 거는 협조를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미국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처럼 세지가 않대요. 명예훼손이나 막 모욕 이런 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법 환경에 대해 약간 본인들의 잣대를 적용해 갖고 협조를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선비 아니라니까요? 저 선비 아니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랑 똑같은 보통 사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시골 서생. 아, 예, 과분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예, 너무 과분한 칭찬인데 저는 그냥 평범해요, 진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실수도 많이 하고. 예. 물론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입으로 욕은 잘 안 해요. 예, 제드는 욕 진짜 많이 하는데 평상시 일상에서도 저는 욕을 안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근데 똑같죠. 저도 뭐 잘못할 때 있고.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알아요. 막 윤리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제 뭐 장을 보고 가거나 그러면은 뭐 영수증이나 이런 쓰레기를 이제 부득이하게 막 손이 모자랄 때 짐을 많은데 근데 막 손에 이렇게
힘겹게 여러 짐을 안고 가는데 막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는데 손에 쥐었던 영수증을 떨굴 수가 있잖아요, 바닥에. 예, 이럴 때 저 그냥 가는 때도 있어요, 저도. 경찰에 신고하지 마. 저 그럴 때 있어요. 저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후원 주시면은 저도 좋아한다니까. 마치 돈은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선비처럼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네. 어떻게 알았지? 저 누나 있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누나 있으면 욕을 잘 안 하나? 신기하네. 제드 사라지면 오른다고요? 그래요? 제드 암살하러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모금해갖고 제드 좀 어떻게 해볼까요? 돈 모아갖고 제드 암살 의뢰 좀. 근데 제드 죽어도 네,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속이 될 거거든요, 제드 가족들한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죠. 상속이 될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 뭐 그것도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영수증 떨어졌는데 그거 사실 주워야 되잖아요. 길거리 쓰레기 버린 거라. 안 주워요. 안 주워. 매드클라운 뭐예요? 매드클라운 뭐지? 설마 잠깐만, 넘버원님 대바대 아세요? 대바대? 대바대 하시나요? 매드클라운님? 대바대에 매드클라운이라는 살인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설마 그 살인마 매드클라운처럼 생겼다고 하신 건 아니죠? 화낼 겁니다. 아, 필리님 혼자 욕하는 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 있다고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진짜 모범생 같은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몇 배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야근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웃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웃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래 이러진 않아요. 웃으면서 막 일 너무 빡세다 막 하하하하 막 이러긴 하는데, 그런 분이 아마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사무실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본인도 야근하고 있어서 이제 화장실 갔다가 사무실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던 그 모범생 같은 분이 아이 씨발 이러면서 소리 질렀대요, 사무실에서 쩌렁쩌렁하게. 그래서 그분이 그거 듣고 설마 저분이 욕을? 막 하면서 되게 놀랐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필리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참았길래 이렇게까지 사무실에서 그런 욕을 했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다. 서로한테 실수할 때도 있고 서로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얽히면서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사는 게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더라고요. 아, 래퍼 얘기한 거예요? 명희님 워라 반갑습니다. 조범님 어떻게 딱 맞추셨는데? 제가 시스터가 2명입니다. 투 시스터예요. 투 시스터. 아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혼자 있을 때도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이, 욕을 안 하는 습관이 돼 있어서 욕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으면, 욕이라는 게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들이 욕하시는 분들도 습관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약간 취임새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한 친구한테 이제 그 욕을 하는 거를 취임새처럼 쓰시는 분들,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아이 병신 같은 게, 야 이 너도 내 친구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약간 친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갖고 욕을 안 쓰는 체질이 된 거고요.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저 아니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소리 안 질러요. 혼자 있어도 안 질러요, 저는. 전 약간 클로킹 스타일이에요. 클로킹 스타일. 조용히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일하고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 이 되게 어려운 게,
제가 네이버 있을 때는 약간 문화상 귀에 이어폰 꽂고 일하는 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게임도 하거든요,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잘하면은 약간 게임에도 뭐라 안 하는 분위기. 물론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자기 부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뭐 업무 시간에 게임에도 굳이 터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하면서 뭔가 공부하면서 이게 귀에 꽂고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자유롭게 안 되는 분위기라 그건 좀 아쉬워요. 되게 음악 들으면서 일하고 싶은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게. 예, 홍서진님 어서 오세요. 아, 씨바건. 저 운전할 때도 욕 안 해요. 욕은 안 하는데 그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막 운전해서 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끼어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깜빡이도 안 끼고 안 켜고 그냥 발 앞에 엉덩이를 들이미는 이제 차선 진입 이런 거 보면은 아, 저거 진짜 운전을 저렇게 하네, 저거 확 신고해버릴까 보다, 이런 정도는 해요. 예, 이런 정도는 하는데 막 이제 아, 저희 제드 같은 막 이러면서 이런 닭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욕은 안 해요. 그 정도까지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저거 운전 똑바로 안 하네 막 이 정도. 네, 네이버 근무 시간에 지금도 게임 할걸요? 안 하나? 하는 사람 있을 텐데 다 하는 건 아닌데 하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하는데, 호야님, 그 테라라는 게임 아시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테라라는 게임 있었잖아요. 요 게임 출시가, 예, 그치, 2011년이죠. 이 당시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출시할 때 계정을 공짜로 줬어요. 그냥 네이버 직원들한테 참여해서 테스트하려고. Q&A 때문에 이제 버그 같은 거 찾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용자 숫자도 확보하려고 그런 거겠죠. 이거 유료잖아요, 한 달 계정, 리니처럼. 근데 계정을 줬다니까요. 하라고 막 하라고 줬어. 그래서 이거 갖고 업무 시간에 하면 일을 한 거야. 일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준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이라니까요. 근데 저거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거 너무 재미없어갖고 계정 줬지만 안 했습니다. 진짜 똥만 게임. 제 MMORPG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더라고. 오늘은 확실히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네요. 역시 가격이 짱이야. 예, 10,000원 되면은 분위기 진짜 좋겠다. 10,000원 되면 10,000원 되면 분위기 좋겠다. 딱 이제 분위기 좋아졌을 때 저는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좋은데? 개발비 중 70% 회식비로 썼다고요? 의왕시, 군포시 재난문자 계속 온다네요. 아이, 근무 시간에 리플 정보 보는 건 괜찮냐고요? 혹시 칸초나님 지금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세요? 약간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대학생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괜히 궁금해지는데,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모든 직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직장들이 막 주식 같은 거 보는 거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하루 왼종일 주식만 봐요, 진짜. 네, 주식 어플 켜놓고 진짜 근무 시간에 한 절반 이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면. 저 가격 안 봐요, 저는. 아, 정보는 화장실에서만 봐요, 화장실에서. 별폭탄. 아, 직장인이세요? 아니, 칸토너님 그럼 아실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막 주식 같은 거 본다고 뭐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 네. 똑같죠 뭐. 아이, 호야님 쓰세요, 호야님. 이제 자식도 둘이나 됐는데 뭘 후원을 해요. 네. 예쁜 딸, 잠깐만, 둘째가 아직 성별이 안 나왔겠네.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어쨌든 첫째는 딸이잖아요. 지금 딸아이한테 사주고 싶은 거 잔뜩 사주시고 막 그런 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딸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돈이 넉넉하게 있다, 그럼 막 딸 아이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막 해주고 싶지 않아요? 막. 네. 어디 막 되게 평소에는 이런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 데려가기 힘든데도 좀 가보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 얘기도 대놓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직장이 있다? 거기는 아마 노조가 있으면 신고당할 텐데. 무슨 노동자들이 기계인 줄 아냐고. 근무시간 8시간 내내 일을 해야 되냐. 상식이 없는 사용자 아니냐, 회사 아니냐, 사측 미쳤다고 막 돌진할 텐데, 노조 있는 회사면. 아, 몰래 봐야 돼요? 야, 눈치 주는 건 좀 너무한다. 근데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 막 딴짓 한 번도 안 하고 일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까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막 무리하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무리하게 근무 시간 내내 막 그냥 회사 일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딴짓하고 있는 거라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 있잖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 정도는 뭐 개인 업무, 뭐 예를 들어 은행 업무나 또는 뭐 본인 뭐 주식 보고 싶어 가끔씩 주식 보고 이런 것들 정도는 다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지나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정도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특수한 환경의 회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런 회사 내부 기술 이런 게 유출되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터넷 같은 거 막아놓을 거 아니에요. 기술 유출 이런 해킹 당하면 안 되니까, 내부자에 의해서 해킹 또는 외부자에 의해서 해킹 뭐 이런 거. 그런데 빼고는 저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눈치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문 나온다고요? 야, 심하다, 심해. 금지 공모는 했어요? 야, 이거 정도껏 해야지. 공무원은 코인 투자 금지령?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거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는데, 우리 되게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인 거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그런 거 제재할 거면은 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아니, 몰라, 할래. 나는 기분 나빠서 할래. 아니,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직장 다니거나 본인 뭐 조그맣게 사업하는 이런 일반 국민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뭐 회사 근무 시간에 뭐 주식 조금 봤다 이런 거 갖고 막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제재하고 그럴 거면, 진짜 이 정치인들, 이 쓰레기들 진짜 이거보다 더한 잘못하고도 깜빵 안 가는데 그냥 다 사형시켜야 돼.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네. 진짜 지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뭐 막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걸려봐. 그냥 횡령하거나 이런 걸로 걸려봐. 다 사형감이야. 그럼 진짜 말도 안 돼요. 보면은 갑자기 화가 나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화나. IMF도 솔직히 정치인들 한 거 없잖아요. IMF 극복도 국민들이 해준 거잖아요. 근무오기 운동 해갖고. 근데 무슨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네.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부동산도 부동산은 참 어려운 문제다. 네, 부동산은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참고로 저는 부동산 없어요. 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긴 한데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해야 되는 것 같고, 안 하고 그냥 월급쟁이 생활만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딱 리미트가 있잖아요. 월급만 꾸준히 모아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정직하게 돈을 벌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월급을 알뜰하게 모아봤자 그냥 부동산 놀이 하는 거보다 못 벌어요. 되게 웃기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에 손을 대는 거지. 막 대출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근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제 체계를 만들어놔서 다들 이걸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 네, 손을 대는 사람들 다 부동산 돈 버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 돈을 버는데? 되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나 혼자 바보같이 월급쟁이 알뜰하게 열심히 모아갖고 바보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진작에 틀어 막았어야 돼. 국민들이 자꾸 부동산 투기로 그렇게 안 하길 바랬으면은 진작에 틀어 막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 보면 부동산 잡겠다고 맨날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 우리에 대해 정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보면은 다 부동산 하고 있어요. 지들이 또 말로는 뭐 투기 잡느니 막 그러느니 얘기하는데 지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러니 잡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해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야 돼. 뭘 만드냐면은 정치인들 부동산 소유 금지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예. 그러면 얘네 분명히 잡습니다. 그 비스무리한 법이 생기면 얘네 분명히 말로만 떠들지 않고 진짜 잡을 거예요. 부동산. 근데 이거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잡을 겁니다. 지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썩을 놈들. 맞다. 연말정산. 여러분들 연말정산 꼭 하세요. 저 연말정산 해야 돼. 나 미치겠네. 연말정산 왜 아직도 안 했지? 바빠갖고. 오마이갓. 안 돼. 국민들을 다들 그러니까 다 부자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적어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자살하거나 돈 때문에 쪼들려갖고 삶을 포기하거나 돈 때문에 뭐 삶 포기라던가 또는 뭐 기타 등등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쯤 공평한 세상이 올련지 참 어렵네요.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조선시대 봐도 그렇고 고려시대 봐도 그렇고 되게 웃기죠? 임진왜란 때 봐도 국민들이 지켰어 결국에. 물론 이제 이순신이라는 되게 위인이 등장하기도 했지만은 보면은 다 의병으로 일어나갖고 막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왕은 도망갔는데 썩을 놈. 왕이 빤스러네. 외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세상에. 진짜 어이없어. 진짜 그래요. 옛날 역사를 돌아봐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켰어요. 우리 국민들이. 윗대가리들은 항상 뻘짓하고 가끔씩 뭐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대단한 분 등장하긴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예요. 나머지 윗대가리들은 다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3.1운동도 그렇죠. 다 국민들이 다 자원해서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윗대가리들은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은 일본에 들러붙어갖고 꿀 빨고 열받아. 또 열받네. 열받아. 자, 근데 뭐 사회 문제는 여기서 얘기 그만할게요. 제가 괜히 얘기 꺼냈네요. 답도 없는 문제라 여기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좀 열이 받쳐갖고 길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낼게요 그냥. 웃음이 나온다 진짜. 임진왜란 때 왕이 빤스러나면 진짜 웃음이 나오네. 국민이 힘입니다. 맞아요. 국민이 힘이야. 자, 어쨌든 지금은 얼마예요? 300원 넘었어요? 300원 넘었나요 여러분들? 300원 넘은 상태 유지는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제보다도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맞아. 제드한테 화풀이 하죠 우리. 제드 이 18색깔 조카 크레파스 같은 놈. 수박씨를 발라먹을 놈. 잠깐만. 제드 아직도 팔고 있나 한번 볼까요? 이 볼드모트 이름이 언급되니까 또 궁금해지네. 이게 지조 있게 오늘도 팔고 있진 않겠죠? 야, 이놈 진짜 지조 장난 아니네. 오늘도 팔고 있네. 야, 진짜 지조 있다. 아주 대단하다. 오늘도 62만 개 정도 팔았네요. 자, 이게 양이 줄었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보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잠깐 보시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92만 개, 그리고 그저께도 보면 92만 개죠. 이틀 전에도.
자, 이거 뭐냐면은 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리프사 일주일 단위로 끊을 거야 아마. 예, 평균치 계산해갖고 내일도 61만 9,070.89개를 팔 겁니다. 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는 거 아니고 얘가 팔고 싶으면 그렇게 팔 수 있어요. 대신 리미트는 요겁니다. 리미트 기준이.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 이제 본 김에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아, 맞아요. 사이코 엠퍼러님 말씀도 맞아요. 그 역사 전문가들이 그 평도 하더라고요. 선조가 그 보통 일반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빤스러내갖고 오히려 일본 애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벌어준 것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전략은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갖고 왕을 인질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상식을 벗어나긴 선조가 빤스러내서 위로 도망가 버려갖고 일본의 전략이 완전 틀어져갖고, 예,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의병들 국민들이 등장해서, 예, 어떻게 보면 장기전화 된 거죠 결국에. 예, 장기전화돼서 이제 일본이 여러 가지 불리한 면도 있죠. 본인들 섬에서 이제 막 식량도 조달하고 군수물자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장기화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이순신도 바닷길도 막 끊어버리고. 그죠, 그죠. 재밌어요. 오늘은 생각보다 또 질문사항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확실히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편하게 이런저런 대하는 날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잠깐 댓글도 볼까요? 네. 그 원래 댓글을 제가 본다고 했었는데 댓글을 그동안 못 봤어갖고 댓글 한번 좀 피드백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예, 오믹민트님이 웃는 얼굴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오랜만에 시청하고 갑니다. 박창열님, 네, 오랜만에 시청하고 갑니다. 사실에 대한 증명과 명쾌한 설명 최고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2차 삼순이님, 박상기를 단체로 고소합시다. 미친놈 박상기. 네, 동의하지만 고소해도 무죄로 판결 날 것 같아요. 네. 자, 김동현님이 보통 수천만 주예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네요. 네, 그 리프사 주식을 리프사 주식 보유량 어디? SBI. 네. 이 얘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SBI가 리프사 초기 투자해갖고 리프사의 지분을 약 10%, 아마 제 기억은 10.4%로 기억을 하는데 이만큼 갖고 있거든요. 한 이 정도 돼요. 11.4인지 아니면 10.4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됩니다. 오피셜이에요. 자, 이 정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주식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발행량 보통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거꾸로 여러분들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1000만 주라고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닌가요? 1000만의 10%면 100만 주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100만인데 지금 초기 때에 비해서 가격이 한 60배 이상이에요. 네. 6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달러 단위고. 그러면은 최소한 지금 6천만 달러를 벌었다는 얘기고 SBI 그룹이 리프사 주식으로만요? 그러면 이거 얼마인가요? 6억 그리고 60, 600, 한 720억 정도? 700억 원 정도 벌었다는 얘기네요, 최소한.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발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10%니까 수익은 더 늘겠죠. 대단하네요. 자, 종란님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종란님이 댓글을 은근히 많이 남겨주세요. 제 채널이 댓글이 진짜 없는 편인데 종란님이 그 중에서 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간만에 잡다한 소식과 Q&A 아주 듣기 좋았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경환님, 조금씩 배워보고 가렵니다. 땡큐요. 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감사하고요. 공부하고 댓글 꼬박꼬박 남겨주셨나봐요, 이때. 잘 듣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하셨고요. 종란님이 이거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코로 나오는 코를 드시면서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잘 보고 감사하게 보고 갑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종란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어드미님 댓글인데, IPO 한다는 건 내부 회계 정보나 사업 내용들이 문제가 없고 자신 있다는 거지. 이상한 코인 가지고 스캠질하는 애들이면 절대 못함.
리플은 IPO를 통해 본인들이 모든 걸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는 걸 제도권 안에서 증명할 것이. 아유, 좋아요 눌러야겠네요. 아유, 저도 좋아요 누를게요. 네, 공감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공감하고요. 정일규님 TV, 와 지금 보니 100달러 23년에 간다. 리플 차트 흐름상 그대로 가는 중이네요. 진짜? 3년 뒤면은 100달러 가나요? 짱인데? 3년 뒤 100달러면 엄청난 수익 아닌가요?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자, SK님은 이게 뭐냐? 이거 신고할게요. 삭제. 이상한 댓글이고요. 자, 말미자님, 트럼프 물려있어라 크크크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했죠 잠깐. 자, 리플이 IPO로 주식 상장하면 어찌 될까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댓글에서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네, 행복하세요 모도다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모도다님도 행복하시고요. 뉴 거북이님, 리플 IPO에 관해 아시는 거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들었어요 하셨는데 네, 이거 얘기한 거 있죠? 영상으로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건우님 빵긋 웃으셨고요. 태민님 600조 가자 했는데 그쵸, 브릿지 볼륨 600조 정도 가면 참 좋겠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대 인사 주신 것 같네요. 새해는 평안 평탄하고 떡상이 비처럼 쏟아져서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해가 되길 기원할게요. 저도 그렇게 기원합니다. 올해 안에 꼭 10,000원 가서 우리 파티 한번 열자고요. 아, 태민님 시드니에 사시는구나. 추위에 고생하셨어요. 여기는 시드니인데 40도요. 좋은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예, 시드니에서 고생하고 계시겠네요. 힘내시고요. 엄청 덥겠는데요 40도면? 장난 아니네요. 어허. 자, 오버더레 인보님, 리플랩스가 주식 상장하면 XIP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리플사 사업 잘 되면 주식은 오르겠지만 XIP 가격도 오르나요? 하시는데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 따로 여기에서는 답변 안 드릴게요. 좀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최근 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언급을 자주 했기 때문에 파악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드민님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형제여 믿음이 부족하오 믿습니까? 믿습니다 리맨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믿죠?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천일호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방송해주셔서 진심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혜연민님 끼요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고생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우리오님, 이건 질문 같은 댓글 남겨주셨네요. 요즘 암호화폐 세금 때문에 떠들썩 하잖아요. 만약 소문대로 기타 소득세로 20% 이상 떼가도 오디오 사용에 문제 없을까요?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뗀다는 루머도 있던데 오디오 사용국가 암호화폐 세금과 오디오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켓메이커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마켓메이커. 일단 우리 개인도 상관 있고요. 두 개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개인한테 상관 있는 거. 이건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알잖아요. 이건 뭐 소득세로 한다. 아니면 주식처럼 거래세로 한다. 주식도 근데 저는 안 해서 몰랐는데 잠깐 국세청의 안내 자료 같은 걸 봤거든요. 거기 가이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준 금액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억인가? 2억인가 2천만 원인가 금액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기준 금액이 있고요. 그걸 넘어가면은 개개인들도 양도소득세라고 또 내야 되더라고요. 맞나? 양도소득세로 매겼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국세청 가이드라인 보니까. 근데 그 아래 있는 거는 따로 거래세, 실제 거래할 때만 내는 것 같았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도 아직 뭐 이거를 유가증권이냐 뭐냐 명확한 분류가 없고 아마 새로운 클래스로 분류될 것 같은데 가상자산처럼 이제 분류를 할 것 같죠.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렇게 분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게끔 세금 설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나오겠죠. 이 세금 매기는 게 최대한 낮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거는 마켓메이커 관점이 있었는데요. 마켓메이커는 일종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오델 또는 XIP 브릿지 브릿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잖아요. 유동성 부분에서 그런 친구인데 얘가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동기 자체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유동성 제공해주고 받는 프리미엄이 얘의 동기거든요. 수익을 얻기 위한 동기. 근데 이거 할 때, 이 활동 할 때
세금을 많이 뜯어갈수록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세금이 높아지면 얘네 수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동기부여가 상당히 약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켓메이커한테 세금을 적게 매기게 되면, 그러니까 적게 매길수록 얘네들이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프사는 각 나라들이 이 XRP 브릿지 하는데 유동성을 제공하는 마켓메이커한테 세금을 덜 떼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종란님이 또 댓글 친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우님 또 웃는 표정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댓글 피드백을 다 봤던 거네요. 그래서 아래 내용은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댓글 피드백 드렸고요. 이 댓글 피드백은 가끔씩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셔갖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동안 밀려있던 댓글 피드백 확인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밤. 네, 제주님 워라 반갑습니다. 아, 저 이번 주가 약간 특수한 주라서 그래요. 제가 혼자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저 잠깐 약 좀 먹고 올게요. 약간 열이 오르는 것 같은데 약을 좀 섭취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리 비우는 동안에 제 험담 좀 하시면서 단합 좀 하고 계세요. 알겠죠? 저 걱정해주면서 단합 좀 하시고요. 사이 좋게 지내고 계세요. 잠깐 약 좀 먹고 올게요. 약을 떨어뜨렸어. 물. 아. 유리몸이라고요? 아닌데 저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저 강력합니다. 아니 왜 자꾸 유리몸이라 그래? 저 굉장히 셉니다. 나약하지 않아요. 강한 남자예요. 추미하셨다고요? 야, 제주님 추미하셨대. 인터넷으로 전염되냐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링입니다, 링.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나셨어요, 이제. 자, 이광토님이 질문 주셨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광토님 이런 질문 주셨는데, 리플 1000억 개가 시장에다 풀리면 희소성에 점점 가격 상승 보고 장기 투자인데 리플사가 다른 코인을 또 만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요 질문은 어떻게 볼까요?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 비스무리한 게 있으려나? 완전 비스무리한 걸 찾고 싶은데 조금 비스무리한 게 보이지 않아서 약간 무리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리플사 같은 게 이제 XRP를 외환시장 모델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요거를 이제 브릿지 각종 법정화폐나 또는 더 나가서 여러 자산들, 유가증권이든 비유동성 자산의 형태를 갖는 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겠죠. 그런 거 다 포함해 갖고 페어를 만들어서 이제 브릿지 시켜서 이걸 통해서 유동성
XRP 페어되는 그 유동성을 통해서 브릿지에서 빠르게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머니그램이 굉장히 생각보다 초창기지만 많이 써주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요거를 갖다 버리고 또 다른 XRP2라고 해볼까요? XRP2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미국이 있죠. 미국이 지금 법정화폐를 달러를 쓰고 있죠. 뒤로 써야 되는데 A로 쓰려고 했네. 자, 이랬는데 미국이 이 법정화폐 갖다 버리고 달러2를 만들겠느냐, 이미 달러 이렇게 막 뿌려놨는데, 그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보장하는 거고, 얘는 없어요. 발행 주체가 없어요. 얘는 발행 주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미연준이, 정확히 얘기하면 미연준이 보장해주는 친구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백업하는 것도 이제 미국 연방법에 따라서 백업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측면은 다른데, 제가 그 측면까지 똑같다고 비유한 게 아니라 요거는 잘라내고, 방금 부분 잘라내고, 외환시장에서의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이미 이 달러는 외환시장 안에서 여러가지 법정화폐와 쌍이 돼 있고 유동성이 많이 있잖아요.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달러를 갖다 팽개치고 우리 달러2를 찍겠냐,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리프사도 XRP로 지금은 약간 미약한데, 진짜 이게 하루 볼륨이 막 하루 볼륨 한 10조 단계까지 갔어요. 하루에 막 10조씩 나와요, ODA 볼륨이. 이런 상황일 때 이걸 갖다 팽개치고 이걸 또 새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들까요? 뭐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죠.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과연 기존에 OD에 쓰는 애들이 이걸로 바꿔 써주겠냐, 그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XRP2를 만들면은 얘네가 또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발행 주체가 없어서 컨트롤이 누군가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에서 장점을 내세우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거 쓰고 싶으면 본인들이 발행하거나 이미 있는 거를 가져다 써야 되잖아요. 이미 있는 거. 근데 XRP2라고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기존 얘네들이 써주겠냐, 그거죠. 리프사가 컨트롤하는 건데, 그러면 수단이, 그런 점이 우려스러우면 뭔가 기존에 있는 뭔가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그럴 거면 요거 그냥 쓰고 있는 게 낫죠. 사실 요거를 새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그거잖아요. XRP 갖다 버리고 새로 뭔가 만들어서, 이게 만약에 새로운 것도 1000억 개가 발행량이면은 본인들이 1000억 개 다 쥐고 있어서 새롭게 또 팔아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 드렸지만은 이거 리프사가 컨트롤 못해갖고 써주는 건데, 그 장점 때문에. 근데 이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써주겠냐, 그거요. 못 믿겠는데, 이러면은. 그렇다고 존재하는 뭔가를 가져오면은 이 발행량 전체를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냐, 그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하면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미 이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냐, 그거예요. 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걸 고려한다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다 버려야 되거든요. 다른 코인을 만들어 쓰려면. 그렇게 버릴까요?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게 더 이득일까요? 리프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뤄놓은 노력들 유지하면서 XRP를 쭉 가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새로 XRP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이득일까요? 더군다나 XRP 다 팔지도 못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거의 500억 개 정도 남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400억 개 후반대인데 그거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다 팔지도 못했어, 새롭게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낮아요, 그건 확실히. 워라 트럼프님 어서 오세요. 응? 미국도 온라인 뱅킹 될 텐데? 온라인 뱅킹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은행 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님도 물렸구나. 트럼프도 물린 게 맞네요. 예, 트럼프님 와 계신데 지금 플러스 상태세요? 마이너스 상태세요? 마이너스 상태면 트럼프도 물린 게 맞네요. 여기 계시네, 트럼프님이. 아, 17년 4월 조상님이 조상님. 강태프님 14개월 플러스였으면은 17년 5월도 있고 조상님들이 계시네. 으쌰. 집을 팔고 마지막 춤했다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 팔고 춤하셨다고요? 잠깐 뭔가 잘못 들었나? 잠깐만요. 유닉 괜찮으신 거예요? 집을 팔고? (17년 11월) 17년 11월도 괜찮죠. 계속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집이 5채. 반전인데? 집이 5채인데 그 중에 하나를 팔고 샀다. 이 반전인데? 대박. 와우. 와, 최저 가격이 140원이었어요? XRP 진짜 초창기 때 막 2016년에는 한 자릿수였나요? 그때 사시는 분들 계시면 진짜 초대박이었겠다. 완전 초대박. 리니지 아이템 팔아갖고 2017년에 사셨다고요? 리니지 하셨던 분이 계시는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컨디션이 안 되네요. 예, 좀 약을 먹으면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막 열도 나고 식은땀 나고 막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네요. 두통도 심해지네. 자, 오늘은 좀 아쉽지만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갖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거든요. 아무쪼록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꼭 잘 챙기십시오. 때가 때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편안히 주무시고 편안하면 되시고 내일 새로운 주 출발인데 내일 한 주의 출발도 건강하게 잘 출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저는 잘 될 것 같네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월바월바 좋은 밤 되세요.